송달을 실시했지만은 오늘 참석이 이루어지지 못해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행갑 운동학원 이사님 인사청문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증인에게 질의하기 전에 증인으로부터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행갑 증인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앞서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감기 후유증으로 말소리가 깨끗하지를 못합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손 들어야 됩니다. 손 들고 하시죠. 우측 손 들고 하시죠.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국회 국무위원 후보자 가로 열고 법무부 장관 조국 닫고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인사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됐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를 활용하여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예, 하실 분만 하시는 겁니다. 예. 예, 질의 시간은 5분이면, 예, 5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증인 질문. 예. 먼저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정말 증인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이 아니셨으면 증인 한 명도 없이 청문회를 치를 뻔했습니다. 유일하게 나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웅동학원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뜨거웠는데요. 먼저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이 조국 후보자가 이게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니까 이 웅동학원에서 다 뭐 손을 떼겠다. 이거를 뭐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예. 목소리가 닳지를 못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82년 세계 사회활동을 살아오면서 자기 것은 자기가 어디 아무데라도 내어놓겠다는 얘기할 수 있는데 운동학원은 처음부터 지역인들이 그 지역의 후인들을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유학이라고 그러는데 외부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네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그러한 지역인들의 뜨거운 정신이 결집되어서 출발한 운동학원입니다. 그래서 그 당에서 미루어 봤을 때 제가
운동장학교 1회생이고 학교가 고등공민학교부터 출발해가지고 고등공민학교 2학년 될 무렵에 운동중학교 성인이 돼서 제가 운동중학교 1회생입니다. 1회생이고 저는 또 독립유공자 순국선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저기 저 증인 죄송한데요. 이제 요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남은 시간 한 두세 가지로 끊어서 질문을 할 테니까 예, 말씀. 조금만 간결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을 한 30초 정도로 해주시면 저도 30초만 질문해서 한 세 문제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조국 후보의 아버지가 웅동학원을 인수하면서 웅동학원이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아진 면도 있고 안 좋아진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좋아진 면은 뭡니까? 요번에 이러한 사건이 일파만파 네. 좀 국민이 알 정도로 법대했다는 것은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조국의 아버지하고 친구입니다. 예, 친구이고 또 그리고 그 당시 친구가 세 사람이었는데 신상철이라고 경남대학 교수 한 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조변희가 있었고 나 김형갑입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그 당시에 조금 한가한 사람이 조변희였기 때문에 이제 운동재단에 추대해가지고 있다가 아마 그분을 이사장으로 85년대에 이사장으로 추대한 겁니다. 그건 추대했는데 이것은 지역인들의 학교고 예. 그런 학교 개인 학교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지난해 국회에서 그 기자회견 할 때에 예, 조상 때부터 뭐 어떻게 했다는 건 이야기 들리는데 예. 그건 아니고 아 그것까지는 예, 아니다. 그건까지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 지역인들의 예. 피땀이 자, 이게 어린 더 중요한 게 하나 남았는데요.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한테. 이 소송을요, 이 아들 조변현 씨의 아들 조국 후보의 동생이 하고 전 처가 소송을 이렇게 제기해서 웅동학원이 지금 100억 원이나 채무를 지게 생겼습니다. 이 소송에 제대로 잘 대응을 안 한 것 같은데 이사회는 제대로 열었는지 소송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 점이 있었는지 이것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사직으로 있었지만은 네. 제가 29살 때부터 사업이 바빠가지고 아 모르세요? 예, 이사인데 이사회가 잘 안 열렸습니까? 이사회는 열리겠지만은 그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었고 잘 알려주질 않았습니까? 알려주지 않는 게 아니고 알려줬다 손치더라도 내가 이사회에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그럼 예. 아까 손을 든 순서대로 지금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 금태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영갑 이사님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입니다. 예. 오늘 먼 곳에서 이렇게 증인으로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웅동학원 이사를 하신 지가 지금 40년쯤 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맨 처음에 이사가 되셨을 때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버지도 이사를 지내셨죠? 같은 해에 됐습니다. 예. 그때 이제 같이 이사를 하던 분들 중에서 조국 후보자의 아버지가 이사장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말하자면 서로 권유를 해가지고 이사장을 하게 된 거죠. 뭘 해가지고요? 권유해서. 권유를 해서 그렇지요. 예, 권유를 해서 이사장이 된 거죠. 네. 예, 예전에 2010년도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김영갑 이사님께서 발언한 내용이 그동안 조변현 이사장님이 우리 법인을 이끌어오면서 물심양면으로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운동장 부지를 불화받은 일, 학교 이전 공사에 거액의 사재를 출연하였고
지금도 매년 700~800만 원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곁에서 법인 운영 전반에 걸쳐 같이 고민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정숙 이사가 신임 이사장직을 승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이자면 신임 이사장은 우리 웅동학원의 설립 취지와 선각자들의 웅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구한 이야기는 안 했고 예. 대체로는 맞는 내용입니까? 조배는 이사장이 예. 신병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 후임으로 예. 일단은 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우선 그분의 부인이니까 예. 그 이사장으로 다시 추대해서 그 자리에 임하게 된 겁니다. 예, 그때 이제 다른 이사님들이 바쁘시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보니까 조변현 이사장의 부인인 그 이제 박정숙 이사가 하는 게 다들 그게 뭐 맞다고 생각해서 동의를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이제 40년 동안이나 저 고향에서 학교 이사를 하시면서 고생을 하셨는데요. 사업에 바쁘시거나 그러다 보면은 이사회에 참석을 못 하시거나 또 참석을 하시더라도 그 무슨 자세한 회계 자료 같은 거는 다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지금 오랜 세월에 있었던 자세한 내용을 구구절절 질문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그 이사장을 조변현 이사장님 뒤에 이제 이사장을 맡으신 박정숙 이사장이나 혹은 뭐 웅동학원의 다른 이사들이 뭐 그 금전적인 문제나 회계 문제나 이런 거를 숨기고 안 가르쳐주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해석상에서는 네. 어떠한 금전 문제라든가 예. 그런 것이 검증된 것도 없고 예. 그래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예. 어디까지나 공조기 조직이고 법인체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 사회가 개최됐다. 예. 또 뭐 진행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회가 안건을 내어놓고 예. 이야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예. 그랬을 때에 그게 이사들이 들어보고 뭐 일단은 이것은 이사장으로서 이야기고 또 우리 거기에 협조를 해서 예. 해결하게끔 위임을 하겠다 예.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있죠. 예. 그다음에서 그러니 거기서 이제 동의 제청하고 예. 안 그래 넘어갔다 손치더라도 예. 저는 그럽니다. 거기에 어떤 재산 문제가 따른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의 문제였고 예. 해답이 다음에 분명히 이사회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없었어요.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예. 사실 이거는 무슨 뭐 지금 조국 후보자 일가의 재산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학교 법인 아닙니까? 학교 법인이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운영하다 보면은 실수도 있을 수가 있고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고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만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이사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거나 했을 때 일부러 감추거나 안 가르쳐 주거나 그래서 다툼이 있은 적이 있었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었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올라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산 강서구의 김도읍입니다. 예, 예. 어르신 이 학교가 우리 강서도 그렇고 진해 쪽도 그렇고 옛날에 사립학교들이 동네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보태가지고 그렇게 학교 만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각출돼가지고 예.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사유물처럼 자기 개인 재산처럼 뭐 어떻게 하겠다, 사회 기부하겠다, 환원하겠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그 이야기는 이론상 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르신 조변현 씨가 이사장 하기 전에 학교에 빚이 많았습니까? 이사장 하기 전에 빚이 있은 것이 없습니다. 예. 학교 이전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의 그때부터 뭐 발생해가지고 예. 이사장직에 앉아서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앞에 어떤 금융적인 문제나 그 재원이 학부 문제나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뭐 이야기는 가능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 외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요. 조국의 부친 이사장 하기 전에는 학교에 빚이 그렇게 특별한 빚이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거기 각출되어 있는 네. 부동산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98년도에 마천동에서 두동으로 그러니까 읍내에 있던 중학교를 산골짜기로 보내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학교 이전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겠죠. 예. 예. 그러면서 지금 학교 빚이 얼마냐면은 지금 현재 학교 땅하고 재산 다 하면 130억 정도 됩니다, 어르신. 그런데 지금 공식적으로 빚이 채무가 240억이래요. 그러니까 청산을 하면 110억이 학교 빚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0억의 학교 빚이 그 채권자가 누구냐면 조건이 동생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동생, 조건이. 그러니까 특별한 빚이 없던 학교를 조국 부친께서 이사장이 되고 학교를 뜬금없이 읍내에 있으면 학교 학생들이 많을 건데 꼴짜기로 들어가고 공사하고 그 뒤에 학교가 빚이 엄청나게 되는데 많아지는데 그 빚의 채권자가 누구냐면은 조국 동생, 조건 등 조국 가족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어르신?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예. 추리를 해보면 잘 아실 겁니다. 예. 이런 과정들이 중학교를 임의적으로 옮기면서 그때 옮길 때 마을 주민들이나 마을의 어르신들이나 이사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옮기자 이렇게 한 겁니까? 옮기는 것은 여건상 그 당시에 학교가 복잡한 중심가에 있었기 때문에 한적한 곳으로 보내서 예. 아이들이 교육하기 좋은 곳으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는 벌써 이게 고등국민학교 출발할 때부터 거기 어르신들이 이야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어르신, 약간 이야기 있었어요. 예, 그렇지. 옛날에 그 마천동에 있을 때는 읍내였고 거기 아파트가 들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꼴짜기로 들어갈 거기는 좀 산속 아닙니까? 학교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옮기면 비싼 땅 팔아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학교가 빚이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를 이전하면서 이사장이었던 조변현 씨가 공사를 맡아요. 그리고 조국 동생 조건을 한테 하도급을 줘요 또. 그렇게 장난을 쳐가지고 채권은 조국 가족이 가져가고 학교는 빚이 남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가족의 이런 문제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사로 참여해가지고 이런 장난질을 하게끔 조건희를 법인 사무국장에 앉히고 그 뒤에 이 모든 일들이 소송을 하면서 무조건 져주는 거예요. 조국 가족들한테 학교가. 그래가지고 이 사단이 났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조국 후보자가 학교라는 공익재산을 본인들 가족들 배불리는데 이용한 사람들의 장본인이기 때문에 장관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예요. 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사에서 어떤 안건을 가지고 뭐 어떤 부도자를 처분해가지고 채무를 정리하겠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이사에 내놔놓고 이래 해서 어디 뭘 해가지고 이래 했다. 그렇게 해서 문제와 답이 그것이 성립될 때에 우리가 이야기되는 거지. 앞에는 이야기 있었지만 뒤에는 그런 사실도 없고 나 사실상 조건이라는 사람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제가. 그 뒤에 뭐 사무국장이 뭐 이야기 나오는데 요번에 이렇게 폭발이 되니까 일파만파 아니 내적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되죠.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내 친구였는가? 우리 고향에 순수한 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 그래도 뭐 조금 행편이 나와가지고 유학을 지내려고 하고 그 신상길이라는 그 친구도 마찬가지고 나는 가지도 오다 못하고 독립후손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계단에 안 놔주면은 그들로서 농군으로서 끝났을 겁니다 제가. 예, 그래서 그 학교를 사랑했고 나중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줄 겁니다. 내가 6.25 참여 때에 우리
그 앞서가신 선배들 고등공명학교든 중학교든 그 사람들 참정 기념비 그걸 세울 때에 그 사람 졸업장도 못 받았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 기념비 세우면서 졸업장도 받아주고 돌아가셨지만은 명예회복을 위해서 그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영갑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께 질문 드리기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 겸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도우 의원님께서는 사자의 명예를 정면으로 훼손하셨습니다. 국회에서의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장난이라뇨.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무리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한다고 해도 그게 도저히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도의를 지킵시다. 제가 위원장님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예, 예. 제가 김진태 의원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위원장께서 모든 발언, 의사 진행 이거는 질문제에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네. 예, 아울러 다들 지금 이제 벌어진 진심으로 이 하시죠. 사단뿐만 아니고 오늘의 청문회가 있기 전에 이미 초중등 교육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예. 수없이 많은 법의 위반인들이 행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명확한 경고 말씀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이제부터 발언 진심으로 없이 하십시오. 하자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대로 따라드렸습니다. 아시지 예. 않습니까? 저는 예, 위원장님 이제부터 말씀을 진심으로 하시죠. 최대한 존중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도저히 제가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사자 명예훼손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증인신문 하세요. 꼭 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영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예. 네, 우리 그 웅동학원에 그 쏟아진 우리 지역민들의 애정과 헌신 너무나 저도 읽어보고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또 선생님의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의 그 헌신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웅동학원이 1996년에 이제 이전하기로 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도로변에 있어서 위험하기도 하고 수업에 지장될 정도로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좀 편안하고 교육이 잘 되는 곳으로 옮기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이죠. 그렇게 됐습니다. 네, 됐는데 그렇죠. 네. 그 앞에 네,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해도 네,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네, 사실상 그 부지가 그 네. 당시에는 학교를 옮겨서 건립할 수 있는 충분한 그 당시에 평가가 있었대요. 그렇죠. 43억 원 평가했죠. 예, 지역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뭐 공립하다 사립하자 이래 샀다가 네, 딜레이 돼 가지고 네. 한 2년간, 2, 3년간 됐어요. 네. 그 바로 이제 저 IMF하고 네. 연계되는 그 상황에서 거기가 제대로 가격도 못 받고 네. 그걸 처분하는 과정에서 차익이 너무 생겨 가지고 그래서 그렇죠. 일단 학교의 부채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는 사실 43억 원 평가액이었고 그래서 동남은행에 담보 대출로 35억 원을 대출 받아서 충분히 공사를 치를 것으로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선생님 말씀처럼 2년 3년 늦춰지면서 IMF가 오고 결국은 20억 원의 경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공사 금액이 많이 부족해지게 되고 그래서 조변현 이사장께서는 자신과 관련 없는 모든 업체에는 다 사비를 털어서 공사비를 다 내주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은 자신과 자신 아들의 그 공사에 대해서는 한 푼도 안 주는 형태로 겨우겨우 막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학원에는 부채가 남게 되었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앞으로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웅동학원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마을 주민들도 다 그러실 텐데 앞으로 웅동학원이 어떻게 또 웅동중학교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네, 앞서 내가 이야기한 거 그 당시에 지역인들하고 또 그 학교 재단 측하고 네, 사립과 공립에 대한 문제를 줄다리 하다가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 뒤에 어떠한 금융 문제라는 이런 것은 전혀 모릅니다. 모르시고요. 전혀 네. 모릅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채무들이 다 해소가 되고 건강한 개정 상태가 되고 그리고 학교가 발전하고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바라는 거지요. 네. 지금 우려하는 것은 네. 거기다 아이들 교육해서 후이전들 잘 키우려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이 애들한테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그 네. 상황 누면 나요 솔직한 이야기가. 네.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네. 그럼 일단 이 결과가 잘 이렇게 해결돼 가지고 자라나는 후진들에게 상처 안 주고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 계기를 통해서 그냥 조 후보나 누구나 다 그 고향 출신하고 다 관계 되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께 뜻을 모아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발언 좀 하고 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좀 자제 좀 해주세요. 시작할 때부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청문회장 깽판치러 오신 분들입니까? 얼마나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효창원 의원님 정신 차리라고요 상대 의원한테 좀 자제합시다. 에? 이거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 의원에 대해서 정신 차리라니요. 사자명예훼손이라니요. 좀 자제하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금부터 야당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정숙한 가운데 실제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금 노력하고 조국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상대 의원한테 공격하고 그렇게 막말을 늘어놓을 수 있는 겁니까?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갑 정의님 네. 올라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예. 기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조범현 이사장께서 취임하기 전에는 우리 웅동학원이 빚이 없었는데 이제 빚이 좀 생겼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이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학교 발전을 위한 빚이라면 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사장 일가의 이 웅동학원을 사유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만약에 그것이 빚이라면 굉장히 분노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이론적으로 합법책을 그러니까 만약에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그 시장통이었는데 그걸 처분해가지고 좋은 환경에 애들 보내다 하다 보니까 그까지는 거기서 16억 정도 빚이 있었죠. 하는 데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떤 예산의 부족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거기는 개인 사비도 조금 들어갈 수 있고 있었는데 그 뒤에 모든 것은 결과를 이사에 내놔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걸 투명하게 해버렸으면 이런 문제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때 문제를 해결했으면 좀 좋은 환경을 옮기기 위해서 16억 정도의 빚이 있었어요. 근데 이 16억 빚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24%의 고리대금업을 할 정도로 이 소송을 조 이사장님 아들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를 했습니다. 납득이 됩니까? 형법상 상법상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대응을 했으면 5% 6%를 막을 수 있는 거를 그 이사장의 아들이 학원을 상대로 24%의 이자를 내놔라. 그 16억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그게 100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채권 소멸은 3년 만에 끝나지 않습니까? 민법이 그렇거든요. 3년에서 5년에 끝나는데 10년 후에 채권을 부활하기 위해서 또다시 이사장의 아들이 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그 학원에서는 대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채권을 다시 부활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웅동학원의 빚이 100억, 그 조국 후보자의 이 친인척들이 100억 이상의 재산을 확보하는데 이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 웅동학원에 얼마나 못할 짓을 한 겁니까? 이렇게 한 집안이 이 학원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그런 소송들을 자행하는 이 모습을 보실 때 정말 우리 증인 같으신 창업주에 버금가는 분들께서
이 학원의 이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이 자꾸 이렇게 목이 가렸는데 그 학교가 지금의 오늘 이르기까지 이러한 외적으로 많은 부채가 돼 있는 학교로서 될 때는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문제는 출발부터 그 사후 처리가 명쾌하게 백일하에 떼어놔놓고 그것이 밝혀져야 되는데 예. 그런 결론이 안 나다 보니까 오늘 이러한 일이 저 생기게 마이크가 됐다는 걸 꺼지기 알고 때문에 있습니다. 마이크 꺼진 다음 제 마이크 꺼진 다음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 소송의 과정에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지금 판결할 때까지 조국의 동생 조건이 사무국장으로 가고 조건의 처남인 조현이가 행정실장으로 가고 그다음에 바로 바톤을 이어서 조국 후보자의 처남이 정광선이 행정실장으로 갑니다. 완전히 이 소송 제기 시작부터 소송 제기 끝까지 가족들이 짬짬이 해가지고 이 소송을 진행합니다. 24%의 골대금업, 그다음에 5년 만에 끝나는 채권을 소멸이 10년 만에 다시 부활되는 이런 가족들의 집합체가 이 운동화를 먹여 삼켰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한마디 해주시죠. 그 당시에 저도 그랬어요. 법인체에 더더구나 사학인데 자기 친지들을 많이 기용을 해가지고 세를 규합한다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이 못 된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이야기도 했어요. 저도 지역에도 얼마든지 학교를 사랑하고 있는 분들이 이사로도 추대할 수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은 뭐 자기네들이 또 일단은 이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네들의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런지 오늘에 봤을 때는 그것이 하나의 이런 문제의 동기도 되었다고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문제도 생기겠지요. 생기는데 제가 다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학교는 지역인들이 피와 땀이 젖어 있는 그러한 품품을 모아서 학교인데 마지막에 지난게 조국 후보자가 이것은 자기 조상들로부터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었을 때 내가 진짜 듣기에 거북했어요. 거북하고 오늘 여기서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아니지만 지금 사실상 돈이 없다 보니까 오늘 이 결론이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그 운용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운용상의 문제가 투명하게 안 되면은 이런 결론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중간에서 그런 문제를 이렇게 알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안 됐을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어디 검찰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조사받아 놔놓고 뒤에쯤 수정하고 하니까 이렇게 치밀한 분이 그걸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그 당시에 일이 바빠서 못한다는 처음부터 저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말이야.